네, 국민의힘 법사위 위원들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정말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민주당이 입법과 행정을 장악하더니 법원, 검찰 등 국가 핵심 권력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국가 해체 프로젝트가 가동 중입니다. 권한 없는 합참 의장에 의한 군 장성 30여 명 축출, 내란 청산 TF 설치, 공무원 색출, 보수 야당 해체 시도, 그리고 언론 재갈 물리기, 공포와 침묵이 일상이 되고 내란 청산이란 이름으로 완장사회가 되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종말을 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7일 자정, 검찰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등장인물인 대장동 개발 민관 유착의 부패 범죄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이 중형 유죄의 판결을 받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가 선명해지고 있는 이 재판을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번 항소 포기 지시는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권력형 수사 방해 범죄입니다. 검찰 농단입니다. 이재명 정권의 잔인한 권력에 굴종한 수뇌부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대장동 범죄 수사를 스스로 봉인하는 것입니다. 법치와 사법 정의를 안매장한 것입니다. 항소 자제라고요?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양형 부당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명백히 일부 무죄를 받았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되었습니다. 자동 항소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직권남용, 직무유기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지시하고 지휘한 것으로 외관상 보이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실 개입 여부, 대통령의 지시 여부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에 대한 추징금 7,814억 원의 국고 환수 기회도 박탈되었습니다. 부패 집단에게 천문학적 이익과 면죄부를 주고 성남시 수뇌부의 책임을 꽁꽁 숨겨서 국민의 상식과 법치 요구에 정면으로 어긋난 중대한 사안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때문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해체, 국가 해체의 위기입니다. 오로지 범죄자 대통령만을 위해 법치를 왜곡하고 국가를 해체시키고 범죄를 은폐하는 독재 권력의 장막을 반드시 걷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즉시 재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길입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심 법원은 김만배, 유동규 등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에게 중형을 선고하며 전원 법정 구속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특가법상 배임 대신 업무상 배임만 일부 인정했고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대구고검 강백신 검사의 검찰 내부망 고발글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1심 판결 후에 사흘 뒤인 11월 3일 대장동 수사팀과 공판팀은 만장일치로 항소 제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현장 검사들의 일치된 의견이었습니다. 이틀 뒤인 11월 5일 수사팀은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했고 정준우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를 거쳐 대검 반부패부의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시한을 불과 4시간 정도 남긴 11월 7일 저녁 7시 반경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이 갑자기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수사팀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선고 형량이 구형보다 작은 김만배라도 항소하자며 항소 강행을 요구했습니다. 막판 접수라도 하기 위해서 수사팀은 항소장을 들고 법원에서 야간 대기까지 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항소 시한을 단 7분 남긴 밤 11시 53분 정준우 지검장은 결국 불허로 입장을 정했고 수사팀은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나랍니까? 검찰 수사팀의 전문적인 판단이 이재명 정권의 실세 하수인 법무부,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로 묵살된 것입니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민간이 7,886억 원을 가져가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겨우 1,830억 원을 받은 이 엄청난 불균형, 단군일의 최악의 민간 특혜, 배임범죄 설계가 누구의 결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1심 판결문 분명히 말합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 아래 추진된 사업이다. 민간 특혜의 책임 주체가 성남시 의사결정 라인에 있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항소심에서는 이 성남시 수뇌부가 대체 누구인지, 어떤 경로로 정책이 승인됐는지, 공공이익이 어떻게 민간의 사익으로 바뀌었는지가 더욱 촘촘히 밝혀져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그러나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이 민간유착 부패범죄의 정점을 향한 법적 통로를 봉쇄해 버린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으면 상급심은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으로써 항소심 재판부는 이제 피고인들이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부분만을 중점적으로 심리하게 됩니다. 이재명 측근들의 중범죄 죗값이 덜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입니다. 불과 40여 일 전인 9월 30일 국무회의는 검찰 해체를 결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사법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한 노골적인 입법 폭거입니다. 그리고 그 압박에 굴종한 검찰 수뇌부가 이제 대장동 범죄의 진실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향하는 수사의 고리를 스스로 끊어버린 것입니다. 사법정의를 안매장한 것입니다. 국민은 이 사건을 통해 알고 싶습니다. 누가, 왜, 어떻게 공공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헐값에 수용한 토지에서 발생한 천문학적 이익을 부패 집단에게 넘겼는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개입은 정말 없었는가? 검찰은 그 질문에 답할 의무를 져버렸습니다. 이에 우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법사위 전체 회의를 즉시 개회할 것을 추미애 위원장에게 요구합니다. 저희는 어제 법제사법위원회 행정실에 긴급 현안 질의 전체 회의 개회 요구 의사를 전달했고, 오늘 법사위 행정실과 추미애 위원장실에 정식으로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항소 포기를 지시한 경위를 즉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누가 왜 어떤 지시로 항소를 막았는지, 대통령실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들인 법무부, 검찰 수뇌부와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실 수뇌부들이 직접 답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 사항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법무부 승인이 갑자기 필요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이재명 대통령이 핵심 등장인물인 대장동 부패 범죄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한 것입니까? 이것은 법무부 장관의 독자적인 판단입니까? 대통령의 오더에 의한 것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해당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누구와 소통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직접 소통한 것입니까? 국민 앞에 명확하게 답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까지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명백한 탄핵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지시나 보고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히고 국민 피해 복구를 방해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합니다. 셋째, 검찰과 공수처, 경찰은 부패 범죄 집단에게 면죄부를 안겨준 검찰 역사상 최악의 직권 남용, 직무유기, 수사 방해 만행에 대해 즉시 수사해야 합니다. 중앙지검장이 사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퇴하고 철저히 수사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별도 특검을 통한 비리 수사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안은 국정조사까지 해야 되는 사안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러한 모든 것의 첫 발자국으로 내일 긴급 현안 질의를 저희는 신청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재명 정권의 대한민국 해체, 국가 해체 시나리오를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오로지 범죄자 이재명 대통령만을 위한 법치의 왜곡, 이제는 판검사 왜곡죄를 통해서 마음에 안 드는 판검사를 처벌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저희가 반드시 이재명 정권이 독재 정권으로 가는 이 장막을 걷어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저희 법사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일동입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모든 민주당 정권의 국가 해체 프로젝트의 정점에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저희가 여러 번 지적했지만 이 상임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이제는 추베스 수준이다. 저희가 추미애 위원장의 추미애 플러스 차베스를 합성했습니다. 왜냐? 위원장 개인 마음대로 멋대로 운영하는 법사위가 되었습니다. 발언권을 주고 뺏고를 본인 마음대로 하더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달 동안 아직도 간사 선임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는 소위원회 위원 구성도 마음대로 해버렸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소위원회 위원 변경은 해주지도 않고 멋대로 무소속 최혁진 위원을 추가로 예결 소위에 배정해서 한마디로 위원회 안의 여권과 야당의 균형을 깨버렸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법안심사 제1소위에 박준태 의원 대신에 주진우 의원을, 또 예결소위위원회도 곽규택 의원을 보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은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의 직권남용이자 의회 기본 원리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위원장의 이러한 행위는 야당 주장도 야당 선수도 본인이 마음대로 뽑겠다라는 그런 행태입니다. 의회 독재의 오만과 극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추미애 위원장이 법사위원장으로 단 하루도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하고 여당 원내 지도부도 적어도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을 존중한다면 추미애 위원장 교체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한마디로 스스로 정의를 밝혀낼 수 있는 것,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봉인한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이것이 항소 자제라고 하는데, 항소 자제는 전부 유죄 판결이 났을 때 양형이 몇 분의 몇 이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이지, 이 사건 대장동 사건처럼 무죄가 선고되었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특경법이 적용이 되지 않고 일반 배임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 항소하는 것입니다. 일부 무죄가 나면 그 해당 수사 검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리적으로나 또는 사실적으로나 반드시 항소해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포기하고 제한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워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더더욱 우리 국민들로서는 손해인 것이 1심 판결은 이 벌금 추징액이 7,400원가량을 검찰이 청구했지만 오로지 400여 원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환수할 수 있는 벌금 추징액도 지금 환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점도, 결국 그 이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희가 요구합니다. 이거 도대체 누가 지시했느냐? 대통령이 지시하셨습니까? 대통령실 수뇌부 누가 지시했습니까? 정성호 장관,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즉각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이것은 정성호 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 있는, 오로지 지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권한,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일반적인 권한을 넘어선 것이다. 명백한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성호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될 것이고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고해야 될 것입니다. 뭐 질문이 있으실까요? 질문 좀. 이번 항소 포기가 법무부 장관의 이런 공개적인 수사지휘권 결정 같은 기존 방식이 아니라 감사관의 항소 불허의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게 특이할 만한 것 같은데, 예경님은 뭐라고 보시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에 뭐요? 예경이 이런 방식으로 예경이 뭐라고 보십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실에서 개입하지 않고 대통령께서 원하지 않았으면 이러한 지시를 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뭐 뻔하게 우리가 구태여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것이 어떤 논리로 어떤 이유로 진행되었는지는 국민들께서 넉넉하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뻔한 이치를, 뻔한 사실을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말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재판 재개하는 것이 저희는 정답이다. 그다음에 내일 법무부 하나씩 요구하셨는데 박수당 사동이 비슷한 요구하면 되게 되는데 이걸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게 하나라, 그다음에 국가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고발을 추진하실
일단 첫 번째 이것이 과연 그 헌법상 불가능하냐 재판 체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학설이 갈렸고요. 지난 우리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재판 체계가 이론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판사 개개인이 판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재판 체계가 헌법상 또 이미 서울고법원장의 말씀처럼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재판 재개를 하는 것이 오히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고 국민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내일 법사위원회는 저희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 소집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마 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추미애 위원장이 개의를 하고 바로 그 다음에는 형식적으로 진행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당연히 제가 이거 다 말씀드리면 추미애 위원장이 그거 차용할까봐 제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위원장으로서는 회의를 개인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은 하겠지만 실질적인 저희가 원하는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킬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마 본인들이 철저히 공세하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내일 출석을 못 시키고 저희의 안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거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 막으려고 하는 거고 도둑놈이 지발저리는 거 아닙니까? 결국 내일 법사위 회의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거 자체가 지금 대통령실의 개입과 대통령의 요구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정성호 장관이 그렇지 않다면 왜 떳떳하게 나와서 이야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법사위 개의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 자체가 바로 대통령실의 개입과 대통령의 개입을 자인하는 꼴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추미애 위원장 고발건은 저희가 충분히 추미애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 요구에 따라 그 위원회를 열지 않고 성실하게 진행하지 않는다면 그것 자체가 또 다른 위원장의 직권 남용입니다. 당연히 고발 여부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법무부 장관 고발이요? 법무부 장관 고발도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데 이거는 법사위 차원보다는 우리 원내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원내 지도부가 결정하거나 당 지도부가 결정을 같이 하는 것이 더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법무부 대검 나름의 구체적인 항소폭이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시작하시는 부분이 없고요. 알려진 거는 특정과 매입 문제지만 어느 매입 문제, 이동률 부여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게 알려진 거인데 이상적인 항소폭이 사유가 된다고 보시는지 어떤 저희가 있다고 보시는지. 지금 이제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아마 법무부의 얘기일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강 검사의 글에 따르면 결국 중앙지검 대검까지도 만장일치로 결국은 항소를 결정을 했고 마지막 최종 법무부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검찰의 생각, 어떻게 보면 검찰의 생각이 법리적인 생각일 텐데요. 검찰의 생각에 따르면 당연히 항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항소를 법무부가 막았다? 이거는 정치적인 고려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적인 고려가 뭐겠습니까? 바로 대통령의 요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런저런 논리를 대봤자 민주당의 이런저런 논리를 대봤자 말씀은 딱 하나예요. 국민 모두 알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정도 할까요? 제가 한마디만 할게요. 네. 예, 갑자기 또 불거진 대장동 사건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는 또 잊혀져 가고 있고 또 아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들도 도대체 대장동 사건이 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당시 2021년 그 국감에서 국토위원으로서 대장동 사건을 같이 파헤치고 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대장동은 지금 분당과 판교 옆에 아주 요지의 땅입니다.
근데 그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시장은 얘기했습니다. 그곳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지역이다. 전혀 아닌 걸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곳은 바로 기반시설을 분당 개발, 판교 개발을 통해서 바로 산자락에 가장 양지 바른 아주 금싸라기 중에 금싸라기 땅임을 우리는 확인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대장동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개발 논의가 있다가 바로 성남시가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대장동 사건은 복잡한 사건입니다. 공공개발을 가장한 사실상 민간 이 개발 비리 세력들에 의한 바로 이 부패, 거기에 권력, 지방 권력이 개입한 그런 어떤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거기에는 성남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 권한을 주고 바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업자가 같이 SPC라는 이런 특수 목적 회사를 세웁니다. 성남의 뜰입니다. 바로 그 성남의 뜰은 또 화천대유라는 AMC 자산관리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 AMC에게 맡깁니다. 화천대유라는 AMC가 모든 것을 공적 권력과 모든 것을 권한을 쥐고 사실상의 하나 단계별 그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조치를 같이 취하면서 사실상 1조의 원에 가까운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위 비자금통이라고 할 수 있는 천화동인 1호에서 7호까지 그리고 화천대유가 같이 나눠갔습니다. 그 돈의 출처는 지금도 아직도 명쾌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는 그 당시에 50억 클럽이라는 걸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대형 보험 범죄입니다. 바로 50억 클럽과 이런 치밀한 금융, 그다음에 부동산, 법적 지식을 가미한 기획범죄가 가미된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실은 명쾌하게 진범이 뭔지 다들 궁금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검찰의 치밀한 수사와 이런 분석에 의해서 밝혀진 겁니다. 바로 성남시 수뇌부가 개입된 개발 비리 업자들의 그런 범죄입니다. 합동 협업 범죄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판결이 1심에서 났지만 2심이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보다 더 밝혀지고 진실된 규명을 해서 철저하게 밝혀야 될 이 사건이 만약에 검찰이 항소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소위 범죄자들의 논리대로 2심을 치르게 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했습니다. 국감장에서 돈 받은 자 범인, 장물 나는 자 도둑. 그게 진실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믿겠습니까? 당시 50억 클럽, 돈 받은 자 그들이 진범입니까? 장물 나는 자, 실무자, 범죄자들 그분들이 도둑입니까? 진정한 범인은 누구고 진정한 도둑이 누군지 명명백백하게 검찰의 치밀한 수사에 의해서 밝혀져야 됐고 밝혀지고 있는 중에 대한민국의 모든 그야말로 억울한 자들의 대변, 국민들을 대변할 검찰의 권한이 스스로 포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스로 알아서 눕는 겁니까? 검찰이 눕고 검찰이 법무를 포기한다면 대한민국의 범죄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을 누가 지키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무너지는 검찰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 지켜주십시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검찰청의 폐지가 기정사실화됐습니다. 그런데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정말 검찰의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정의를 바로 세워야 될 검찰이 앞장서서 정의를 파괴하는 데 이용되고 있음에도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비겁한 그 법조인들이 이 차베스의 그 위세에 눌려서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거기에 순응한 베네수엘라를 보는 기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는 굳이 법조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인 상식이 있다면 당연히 항소해야 될 사건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소장을 준비해서 접수하려고 기다리고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이전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이 항소가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보류하라, 그리고 또 항소 금지라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답답하니까 수사 공판 검사들이 그 경위서를 써서 발표를 했어요. 정말 이게 과연 대한민국 이 형사사법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단 한 사람의 이 사법 리스크를 지금 없애기 위해서 온갖 이 정의나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저는 이 전조 증상을 지난번에 9월 달에 서현욱 부장검사의 실내에서 봤습니다. 서현욱 부장검사가 인사이동이 되니까 자기가 관여하던 대북 송금 사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근무지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 그래도 유죄 입증하는 데 가장 최선의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직무 대리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대검에. 1차적으로 대검에 승인을 받았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것이 번복돼서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 서현욱 부장검사가 본인이 글을 올렸습니다. 기자분들께서 찾아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그게 결국 무엇이냐? 수사한 검사가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공소유지를 제일 잘할 수 있고 유죄에 한 발 더 앞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소유지를 약화시켜서 결국 유죄 입증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그 연장선상에서 이런 항소 포기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거는 저는 정치적인 외압, 결국 대통령실과 어떤 그런 내부적인 연락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형사사법 정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이것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또 비판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을 해야 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모든 사태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시하는 상황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8조 위반 등등 이런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이런 걸로 해서 분명한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사법부에서 저는 다시 재판기일을 추정해서 재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헌법 제84조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강훈식 비서실장이 얘기한 헌법 제84조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그런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 밖의 다수설이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다수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계속된 재판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궁색한 논리를 썼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재판관들 헌법 공부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문헌상으로 그렇습니다. 소추입니다. 소추는 뭐냐? 기소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참담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수사 말씀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고발하는 거 말고 정성호 장관이 사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성호 장관을 당연히 공수처
그리고 검찰, 경찰은 수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공수처의 수사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위공무원이고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수사 대상 범죄입니다. 직권남용. 그래서 저희는 촉구합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이 사건의 부당한 항소 포기를 지시한 데 관여한 이 법무부 고위 관계자를 비롯한 대통령실 관계자에 대한 공수처의 즉각 수사를 촉구합니다.